제목 잘못된 엄마의 선택이 결국 두 아들 인생을 망쳤다. 따뜻한 조명 아래 엄마는 TV를 보며 미소 짓고 있다. 그때 동시에 문이 열린다. 첫째 준호와 첫째 며느리 유진, 둘째 민수와 둘째 며느리 지혜가 함께 들어온다. 엄마가 반갑게 일어난다. 아이고, 어떻게 내 형제들이 같이 왔어? 무슨 좋은 일 있나? 하지만 내 사람의 표정은 묘하게 무겁다. 서로 눈치를 보며 앉는다. 첫째가 먼저 운을 띄운다. 준호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며 한숨을 쉰다. 엄마 사업 확장 때문에 조금만 단기 자금이 필요해. 이번 기회 놓치면 큰 투자 놓쳐. 엄마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진다. 그래, 우리 준호 또 사업 키우는구나. 역시 내 아들. 유진도 곧바로 말한다.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번 프로젝트는 무조건 성공해요. 엄마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든다. 둘째가 조심스럽게 끼어든다. 어색한 침묵 후 둘째 민수가 머리를 긁적이며 조심히 말해본다. 엄마 사실 우리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엄마가 돌아본다. 너희도 무슨 일 있니? 지혜가 소극적으로 입을 뗀다. 저희 전세 만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올린다 해서 조금만 보태주시면. 엄마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 하지만 첫째가 바로 말을 끊는다. 엄마, 제 건 급해요. 이건 타이밍 놓치면 끝이에요. 맞아요. 민수 씨네는 급한 거 아니잖아요? 민수와 지혜 표정이 굳는다. 엄마의 편애가 드러나는 순간, 엄마는 결국 서류를 들고 준호에게 말한다. 그래, 준호야. 엄마가 먼저 도와줄게. 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민수는 눈을 크게 뜬다. 엄마, 우리는 집이잖아. 사는 문제라서 급한데. 엄마는 당황하며 손을 내젓는다. 알아. 엄마가 너희도 도와줄 거야. 근데 이번 달은 좀 빠듯하다. 조금만 기다려. 응? 지혜는 이를 악물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저희도 엄마 자식인데. 유진이 비웃음을 참지 못한다. 아니, 지혜 씨. 어머니가 누구를 먼저 도울지는 당연히 판단하시겠죠.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는다. 엄마는 준호 옆으로 가서 손을 꼭 잡아준다. 준호야, 엄마가 있는 힘껏 도와줄게. 넌 꼭 성공해야 한다. 엄마의 자랑이니까. 첫째 부부는 만족스러운 표정. 하지만 둘째 부부는 서서히 고개를 숙인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말한다. 엄마에겐 우리는 언제나 나중이네. 엄마는 그 말에 찔렸지만 입을 열지 못한다. 지혜는 민수 팔을 잡고 일어난다. 우리 그냥 가요. 둘은 조용히 집을 나간다. 문이 닫히는 순간 조용한 거실에는 엄마와 첫째 부부만 남는다. 엄마는 민수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결국 준호에게 다시 미소를 보낸다. 준호야, 걱정 마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편애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저 상처를 골고루 나누지 못한 것뿐. 고급 사무실. 준호는 커다란 책상 앞에서 회계팀 직원을 몰아붙인다. 투자금 들어오기 전에 공장 부지부터 계약해. 어차피 어머니가 채워줄 거야. 직원이 당황한다. 대표님, 그건 너무 무리입니다. 자금 부족이.
유진익 냉정하게 끼어들며 말한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재산이면 충분해요. 부지 계약 당장 진행하세요. 직원은 더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우리 엄마는 내가 해달라면 다 해줘. 부족하면 더 받으면 되지. 첫째 아들 준호는 탐욕이 가득한 눈빛으로 미소를 짓는다. 반면 둘째 아들 민수는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 집안 분위기는 잔뜩 무겁다. 지혜가 통지서를 들고 앉아 있다. 민수야, 집주인이 이틀 안에 답 달래. 보증금 올려야 계약 연장된대. 민수는 어깨가 축 처진 채 앉는다. 엄마한테 말했었는데. 역시 어려운가 보네. 첫째 형 일도 있고. 지혜가 고개를 젓는다. 지혜는 참았던 감정이 터지며 너네 엄마는 어려워서가 아니야. 그냥 당신네 형만 보이는 거지.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한다. 지혜는 힘없이 웃다가 결국 고개를 숙인다. 우리 결혼하고 엄마 도움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어. 민수의 손이 떨린다. 다음 날 엄마 집. 엄마는 은행 앱을 보며 고민한다. 잔고는 충분하지만 계속 한숨을 쉰다. 그때 준호에게 전화가 온다. 준호야, 왜? 오늘도 바쁘지? 준호는 급하게 말한다. 엄마, 공장 부지 계약 마감이 오늘까지야. 5억만 더 보내줘. 조금만 더 부탁할게. 엄마는 당황한다. 아니, 준호야. 그건 너무 큰 돈이구나. 첫째 준호는 짜증을 내며 말한다. 엄마, 나 망하라는 거야? 엄마는 나 성공시키고 싶다며. 엄마의 표정이 흔들린다. 엄마는 결국 결정을 내린다. 엄마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한다. 알겠다. 조금 기다려봐라. 전화가 끊기고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누른다. 같은 날 오후 둘째 민수의 회사. 민수는 팀장에게 호출된다. 민수의 회사 팀장이 민수에게 말한다. 민수 씨, 미안한데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이 맡기로 했어. 뭐라고요? 제가 1년 넘게 준비한 일인데요. 팀장은 애매한 얼굴로 말을 했다. 윗선에서 학력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불안하다고 하네. 민수는 말문이 막힌다. 복도에 서서 숨을 가다듬는데 그때 지혜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은행에서 전화 왔어. 대출 안 된대. 민수는 핸드폰을 떨고든 내려놓는다.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날 저녁 민수와 지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엄마 집을 찾는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 지금 아니면 집을 못 구해. 보증금 올려주거나 아니면 이사 나와야 해. 엄마는 죄책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말한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이번 달에 여유가 없었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지혜가 폭발하듯 말하며 일어난다. 어머니, 기다리라는 말 몇 년째예요? 민수는 지혜를 말리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한다. 지혜는 울먹이며 말한다. 어머니, 저희는 언제까지 나중이어야 해요? 엄마의 손이 떨린다. 말을 잇지 못한다. 지혜가 방문을 나서며 마지막 말을 남긴다. 지혜가 어머니에게 말한다. 어머니는 첫째 아들만 귀한 자식이었네요. 지혜는 문이 쿵 세게 닫고 나갔다. 엄마는 혼자 남았어. 송금 내역을 바라본다. 3억, 2억, 5억.
기타 지원 금액을 보낸 내역이 있었다. 엄마는 얼굴을 감싸며 속으로 생각한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엄마는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처음으로 후회를 한다. 엄마의 후회가 고요히 거실에 퍼진다. 며칠 후 첫째, 준호의 사무실. 준호와 유진이 투자자들과 회의 중이다. 투자자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한다. 대표님, 자금 계획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어머니 지원 없으면 리스크가 크다는 의견이 많아요. 준호는 짜증을 내며 귀찮은 듯 말한다. 저희 어머니 지원은 평생 가능합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투자자들이 서로 눈치를 본다. 유진이 팔짱을 낀 채 한마디. 저희는 시작부터 스케일이 달라요. 작게 할 생각은 없어요. 준호는 과도한 자신감에 취해 말했다. 부지 추가 매입도 진행하세요. 엄마가 또 돈 넣어줄 거니까.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는다. 그녀의 미소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그날 오후 둘째 민수의 집에서는 민수는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강요받고 집에 왔다. 지혜는 축 처진 남편을 보며 말한다. 아까 집주인한테 연락 왔어. 우리 집 다음 달에 다른 사람 계약 들어간대.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힘없이 말한다. 이제 갈 데도 없네.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혹시 어머님한테 다시 한번. 민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한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엄마는 항상 형이 먼저라잖아.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날 저녁 엄마 집에서는 엄마는 홀로 앉아 통장을 다시 보고 있다. 통장에 잔액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때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엄마, 2억만 더 보내줘. 급해. 엄마는 바로 답하지 못하고 주저한다. 엄마 혼자말로 속삭인다. 준호야, 이제 그만 좀.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둘째 민수와 지혜가 엄마 집에 왔다. 엄마는 불안한 표정으로 문을 연다. 엄마와 민수는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한다. 둘째 아들 민수는 조용히 말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 지금 진짜 마지막이에요. 단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엄마는 민수를 바라보다가 큰 한숨을 쉬며 힘들게 말한다. 미안하다, 민수야. 네 형이 급하다 해서 네 형 먼저 도와줬더니 엄마도 이제 감당이 안 된다. 지혜가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감당을 못했던 건 늘 저희죠. 형님네는 늘 해줬잖아요. 엄마가 말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을 때 그 순간 초인종이 또 울린다. 준호와 유진이 불쑥 찾아온 것이었다. 준호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을 건넨다. 야, 너희도 왔었어. 엄마한테 무슨 부탁? 돈. 둘째 민수의 표정이 굳는다. 민수는 형을 바라보며 작게 말한다. 형 지금 그 말이 나와? 그 상황을 본 유진이 비꼬은 듯 말을 한다. 도련님, 어머님은 지금 여유돈이 없어요. 저희 사업이 훨씬 중요한데. 왜 자꾸 부담을 드려요? 지혜가 참지 못하고 나선다. 부담. 형님네가 몇 억씩 받아가는 건 부담 아니고요? 첫째 준호가 불같이 화를 낸다. 재수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둘째 민수가 준호 앞에 서서 막으며 말했다. 형, 그만해. 우리 이렇게 싸우러 온 거 아니야. 준호는 민수를 아래 위로 훑으며 비웃으며 말을 한다. 그래.
그럼 구질구질하게 구걸 좀 그만해. 둘째 민수의 표정이 무너진다. 엄마는 그제야 큰 소리를 지른다. 준호야, 그만해라. 순간 모든 사람이 멈춘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어잡으며 힘겹게 말한다. 엄마는 너네 둘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누구의 가슴에도 닿지 않는다. 둘째 민수와 지혜는 결국 집을 나간다. 문 닫히기 직전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엄마는 형한테만 엄마야. 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 남는다. 엄마는 무너진 얼굴로 한자리에 주저앉는다. 준호는 당당한 말투로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아까 그 돈 언제 입금돼?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 엄마는 대답 대신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진다. 그제서야 유진은 준호의 팔을 잡고 속삭인다. 준호 시어머니 없으면 우리도 끝이에요. 정신 차려요.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본다. 다음 날 새벽 둘째 민수네 부부. 민수와 지혜는 짐을 대충 꾸리고 있다. 방 안에는 박스 몇 개와 가구가 어지럽게 놓여 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닫으며 말한다. 우리 진짜 나가야 하는 거야? 민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한다. 집주인이 오늘까지래. 이사 갈 데도 없는데. 지혜의 눈물이 뚝 떨어지며 텅 빈 골목을 바라본다. 어머님은 끝내 안 오시네. 민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침묵이 모든 걸 설명한다. 둘째 부부는 트렁크에 이삿짐을 싣고 있었다. 짐이 꽉 찼지만 갈 곳은 없었다. 지혜가 묻는다. 이제 어디로 가? 민수는 멍하니 길만 보다가 말한다. 원룸 단기라도 구해보자.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같은 날 오전 첫째 준호의 회사에서는 갑자기 직원들이 술렁거린다. 대표님, 투자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준호가 나오며 쏘아붙인다.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 직원이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내민다. 투자사 전액 철회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는다. 뭐? 직원 조심스럽게 말한다. 추가 담보도 필요 없고 그냥 철회라고만. 유진이 다가와서 말한다. 준호 씨,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준호는 급히 전화기를 꺼내든다. 투자사 전화 안 받음. 거래처 응답 없음. 은행 내일 다시 연락 주세요. 준호의 손에 땀이 난다. 준호는 떨면서 생각한다. 왜지 왜 이렇게 잘못된 거지? 한편 그날 오후 엄마는 홀로 앉아서. 엄마는 방 안에서 조용히 울고 있다. 둘째 민수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했지만 민수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첫째 준호에게도 메시지를 보낸다. 준호야, 엄마가 많이 힘들다. 오늘 얼굴 좀 보자. 하지만 준호 역시 문자를 보지 않는다. 그 시간 준호는 회사에서 미친 듯이 투자자들에게 전화 돌리느라. 준호가 은행 담당자와 통화한다. 아니, 갑자기 대출 심사 보류가 뭐예요? 우리 담보 충분하다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단호한 목소리. 사장님네 회사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조만간 감사 들어갈 것 같아서요. 준호의 표정이 하얗게 질린다. 유진이 말한다. 준호 씨 설마 우리 진짜 끝인 거예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에게 말한다. 엄마가 더 지원해주면 버틸 수 있어.
유진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래요, 어머니에게 빨리 전화해요. 지금 당장.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쉰다. 하지만 손이 떨린다. 그 시각 둘째 민수 부부네는 좁은 원룸을 겨우 구해 들어왔다. 싱크대 옆에 침대 하나. 짐 놓을 데조차 없다. 지혜가 구석에 앉아 말한다. 여보, 우린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지혜의 손조차 잡지도 못한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린다. 엄마의 전화였다. 민수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받지 않고 끊는다. 지혜는 남편을 안으며 말한다.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해. 민수는 흐르는 눈물을 꾹 참고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엄마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둘째 민수가 살던 집 앞에 찾아간다. 하지만 집은 텅텅 비어 있었다. 엄마는 그 앞에 섰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중얼거린다. 민수야, 이렇게까지 갈 줄은. 엄마가 몰랐다. 엄마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한다. 근데 그 뒤에서 검은 슈트를 입은 누군가가 걸어오고 첫째 아들 준호다. 준호는 엄마의 울음은 보지도 않고 말한다. 엄마, 돈이 필요해.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눈물 범벅된 얼굴로 말한다. 준호야, 너 지금 그 말이 나오니? 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준호는 다급하고 초조하게 말했다. 엄마, 제발 시간이 없어. 이 집만 팔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는 크게 한숨을 쉬며 말한다. 준호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준호가 엄마의 말을 끊으며 소리친다. 알면 도와줘야지. 엄마가 나 몰라 하면 누가 날 도와?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준호의 얼굴엔 공포조급 분노가 뒤섞여 있다. 준호가 이번에는 울먹이면서 말을 했다. 엄마, 나는 끝나는 게 싫어. 가족이면 이런 순간에 도와주는 거 아니야? 엄마는 가슴을 움켜쥔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잠시만 시간을 좀 줘. 엄마도 생각이. 그러나 준호는 지금 1분 1초가 다급하다. 엄마, 나는 시간이 없다고. 준호는 등을 돌리고 사라진다. 엄마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속삭인다. 내 집이라도 팔아야 하는 걸까? 며칠 후 부동산 사무실. 엄마가 망설이다 부동산에 앉아 있다. 부동산 직원이 말했다. 요즘 매매 쉽지 않지만 금매로 내면 금방 나갈 겁니다. 엄마는 놀라며 말을 한다. 금매로요. 엄마의 손이 떨린다. 엄마 속으로 생각한다. 정말 이게 준호에게 맞는 행동일까? 하지만 준호의 절박한 얼굴이 떠오른다. 엄마는 결심한 목소리로 말한다. 올려주세요. 금매로. 종이에 사인을 하는 순간 엄마의 눈에서 맺혔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진다. 그날 저녁 준호네 집에서는 유진이 표정 굳힌 채 전화기를 받는다. 유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준호에게 물어본다. 어머니가 집 판대. 응. 유진은 웃으며 준호를 본다. 잘 됐네. 그럼 일단 부채부터 막고 투자처 다시.
유진아, 지금은 조심해서. 유진은 또 다시 차갑게 말한다. 지금 조심할 때야? 이 기회 놓치면 끝이야. 애초에 당신이 제대로 했으면 어머니 집까지 팔 일도 없었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유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냉정하게 말한다. 유진이 소리쳤다. 정신 좀 차려. 이제 진짜로 벼랑 끝이야.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을 향한 절망과 두려움이 스스로를 덮치는 걸 느낀다. 엄마는 작은 박스 몇 개만 챙기고 오래된 한옥집 앞에서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본다. 엄마는 혼자 속삭이고 있었다. 준호를 위해서라지만 내가 잘하는 걸까? 눈물만 흐른다. 그 순간 멀리서 민수가 엄마를 발견한다. 하지만 민수는 엄마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단지 멀리서 지켜볼 뿐. 서연이 말한다. 여보, 가서 인사라도. 민수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지금은 아니야. 민수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 서운함, 미안함, 원망, 슬픔. 둘은 엄마를 멀리서 바라본 채 그저 서 있을 뿐이다. 엄마는 민수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택시에 오른다. 민수는 그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며 속삭인다. 엄마, 미안해요. 한편 준호는 단기 자금을 받으려 은행과 미팅한다. 은행 직원, 신용 점수도 낮아졌고 담보 없으면 어렵습니다. 준호는 떨면서 대답한다. 집 팔아서라도. 은행 직원이 말해준다. 이미 담보대출 들어가 있습니다.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린다. 유진 표정이 단단해진다. 유진은 크게 놀란다. 은행 직원, 대출이 승인된 지 2달 정도 됐어요. 유진이 준호에게 속삭인다. 당신 내게 말 안 하고?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잘 살려고 한 거야, 유진아. 유진은 준호를 바라보며 차갑게 결론 내린다. 당신이 우리 사이를 다 망쳤어. 그날 엄마는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 왔다. 짐을 겨우 넣을 수 있는 작은 방. 엄마는 홀로 앉아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이네. 엄마는 둘째 아들에게 미안함이 더 커진다. 민수는 어떻게 지낼까 많이 힘들다던데. 엄마는 전화기만 바라본다. 하지만 전화는 차마 하지 못한다. 그런 둘째 민수는 점점 상황이 최악으로 흐르고 있었다. 민수는 그동안에 업무 실적이 좋지 않아 1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까지 구조 조정 통지를 받았다. 민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얼굴로 집에 돌아온다. 서연이 놀라며 말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 민수 작게 말한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서연아,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서연은 민수를 안아주지만 그들의 표정은 절망으로 가득하다. 그날 밤 준호네 집에서는 유진이 계산서를 들고 소리를 높인다. 당신 이게 뭐야? 대출이 이렇게 많았다고? 준호는 작게 속삭였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 한 번만 기회가 더 있으면 잘할 수 있어. 유진은 비웃듯한 말투로. 기회, 당신이 말하는 기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몇 번을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알아? 유진은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어머니 집까지 팔았잖아. 이젠 뭐로 버틸 건데? 준호는 그제야 두려움에 휩싸인 얼굴을 한다. 준호는 또다시 작게 속삭였다.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집안엔 더 이상 희망이란 게 없다. 압류 서류만 쌓여 있었다. 다음 날 민수는 우울한 아침이 찾아왔다. 민수는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인터넷 구직 공고를 보고 있다. 조건은 낮고 경쟁은 많다. 서연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여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야. 우리 그냥 잠깐 운이 없던 거야. 고개를 들지 못하는 민수. 그때 민수 휴대폰 화면에 엄마 이름이 뜬다. 민수는 놀라고 서연도 숨을 멈춘다. 하지만 민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뒤집어서 화면을 가린다. 서연 조심스럽게 말이 별다. 여보 받아보는 게 어때? 민수 딱 잘라 거절한다. 아직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죄책감과 서운함이 엉켜있는 상태. 그런 엄마는 단칸방에서 반찬도 없이 혼자 저녁밥을 먹는다. 엄마는 혼자 생각한다.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내가 민수한테 상처만 주고 있었구나. 엄마는 휴대폰을 꼭 끌어안는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집에서 나가려는데 현관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다. 낯선 남자들이 말을 한다. 준호 씨 맞죠? 준호는 움찔한다. 준호 씨가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길래 돈 얘기 좀 해야죠.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유진이 크게 놀라며 소리쳤다. 또 준호는 겁먹은 눈으로 말한다. 조금만 시간 좀 주세요. 제가 곧 정리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한 걸음 더 들어온다. 낯선 남자들이 말을 한다. 시간이 몇 번이었죠? 이제 끝내야죠. 유진은 2 손을 떨며 준호를 노려본다. 유진이 소리쳤다.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준호는 무너진 표정으로 주저앉는다. 준호와 유진은 아무 말도 없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불 꺼진 방, 서류와 채무 독촉장만 남아있다. 유진은 마침내 입을 연다. 당신, 우린 선택해야 해. 준호는 말한다. 무슨 선택? 유진 말이 냉정하게 말한다. 빚을 갚으려면 당신이 파트너로 서명한 계약들, 책임을 져야 해. 준호 얼굴이 하얘진다.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한다. 우리 곧 조사 들어갈 거야. 준호는 벽에 기댄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그들 부부의 추락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간다. 다음 날 새벽 엄마는 컴컴한 좁은 방에 잠들지 못한 채 앉아서 생각하고 있었다. 준호도 민수도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엄마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눈물만 흘린다. 그날 아침 작은 단칸방에서는 책상 위엔 중고 컴퓨터 한 대. 민수가 밤을 새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프리랜서 개발자 구인, 작은 프로그램 제작 의뢰 같은 게시물을 홍보하고 있었다. 서연이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말한다. 아직도 안 잤어? 민수는 피곤하지만 웃으며 말했다. 응, 하나라도 걸릴까 싶어서. 서연은 민수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여보,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더 잘 될 거야. 민수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다. 그래, 해볼게. 그 순간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간단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제작 가능하신가요? 민수는 눈을 크게 소리쳤다. 왔어. 서연의 얼굴도 밝아진다. 그날 오전 커피숍 한켠. 민수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첫 의뢰인을 만나고 있다. 의뢰인은 말했다. 엑셀 정리하는 프로그램인데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대신 기간이 좀 촉박해서요. 민수는 긴장한 듯 손을 모은다. 민수는 간절하게 말한다. 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작업할게요. 의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수고비는 선금 조금 먼저 드릴게요.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보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낀다.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쉰다. 민수는 머릿속에 희망으로 가득 차며 생각한다. 나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가? 그 시각 준호네 아파트에서는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유진은 거실에서 은행 통장을 수십 개 펼쳐놓고 머리를 감싸 잡는다. 유진은 한숨을 쉬며 말한다. 당신, 이게 뭐야? 준호는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잠깐만 버티면 다시 잘 될 줄 알았지. 유진은 크게 소리쳤다. 버티긴 뭘 버텨. 당신 탓에 어머니 집까지 팔렸어. 이제 더 잃을 게 뭐가 있다고. 준호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유진은 냉정하게 준호를 바라보며 당신, 이제 경찰에서도 연락 올 거야. 준호는 두려움에 얼어붙으며 말한다. 설마 나 진짜로 조사까지 받는 거야. 유진은 말 대신 준호를 지나쳐 방문을 닫아버린다. 퍽. 문 닫히는 소리만 남는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는다. 다음 날 아침 민수네는 평소와 다른 게 희망이 가득 찬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다. 민수는 컴퓨터 앞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의뢰인에게 전송한다. 잠시 후 의뢰인에게 전화가 왔다. 와, 진짜 잘 만드셨네요. 지인이 하나 더 부탁하고 싶다는데 연락드려도 될까요? 민수는 전화기 너머로 눈물이 맺혔다. 서연은 그런 민수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여보, 이제 우리 조금은 웃을 수 있는 거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나 조금 괜찮은 개발자인가 봐. 서연이 그의 손을 힘껏 잡으며 아니, 당신은 원래 잘했어. 그걸 이제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지. 민수의 눈이 반짝인다. 그날 저녁 준호는 술 냄새 가득한 골목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 정신없이 걸으며 준호가 중얼거린다. 엄마가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끝이 흐려진다. 그 순간 전화가 울린다. 유진이다. 준호는 놀라 받아들지만 유진의 목소리는 냉정하다. 당신, 나까지 같이 조사받으래. 준호는 벽에 기대며 천천히 주저앉는다. 준호는 생각한다. 이제 진짜 끝인가? 전화는 끊기고 준호는 골목에서 혼자 울기 시작한다. 그런 엄마는 잠에 들지 못하고 창문 밖으로 바라보며 속삭이고 있었다. 민수야, 준호야. 너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엄마는 두 팔로 자신을 감싸고 조용히 울음을 삼킨다. 세 사람 모두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지만 각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외로움이
방 안에 가득 찬다. 그때 그 시각, 민수는 작업을 하다 잠시 눈을 감는다. 민수는 머릿속에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실까? 민수는 표정이 굳는다. 서연이 물어본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 민수가 대답했다. 엄마 생각. 서연이 말한다. 그럼 어머닌 지금 혼자 어디 계실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쉰다. 민수 벌떡 일어나. 엄마한테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다. 그런 엄마는 새벽에 잠에서 깬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쁜 듯 가슴을 눌러 잡으며 또 이러네. 잠시 가만히 있다가 벽을 잡고 일어난다. 전기장판도 켜지 않은 차가운 방. 엄마는 작은 물컵 하나로 겨우 진정한다. 엄마 혼자 말한다. 애들한테 이런 말 하면 부담될 텐데. 하지만 혼잣말을 하다. 작게 헛기침을 한다. 목소리가 떨린다. 한편 경찰서 조사실 복도. 준호와 유진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걸어 나온다. 유진은 짜증을 내며 아니, 우리는 피해자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하는데 준호는 그런 유진을 보며 조용히 해. 이대로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준호는 머리를 감싸준다. 유진 짜증을 내며 그럼 우린 어떻게 해? 준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속삭인다. 아직 방법은 있어. 우리는 아직 엄마가 있잖아. 유진은 얼굴을 찌푸리며 엄마, 집 팔고 남은 돈도 거의 없다 했잖아. 준호는 말한다.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어디 숨겨둔 게 있겠지. 유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길게 쉰다. 그래, 가보자. 얼마 후 엄마의 방문이 쾅쾅 울린다. 엄마는 순간 얼굴이 굳는다. 문을 열자 준호와 유진이 서 있다. 엄마 놀라움과 반가운 얼굴로 말했다. 그래, 우리 첫째 아들, 엄마 보고 싶어 왔구나. 급한 일은 잘 해결한 거니? 준호 그런 엄마를 무시하며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해. 숨겨둔 돈 있지? 엄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준호를 본다. 준호야, 엄마 정말 없어. 너희 주려고 집까지 팔았는데. 유진은 무표정하게 말을 던진다. 그건 전부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이잖아요. 엄마가 예전에 모아둔 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 무너지는 가슴을 잡으며 그런 거 이제 없다. 준호는 방 안을 둘러본다. 낡은 전기장판, 작은 냄비 하나, 옷걸이에 걸린 외투 한 벌. 그리고 구석에 놓인 약봉지를 보며 물어본다. 약봉지는 뭐야? 엄마 뭐야 이거? 엄마는 순간 손으로 약봉지를 감추며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 준호 여전히 엄마를 무시하며 아프다고 말도 안 하고 돈도 없어. 그럼 우린 어떻게 하라고? 엄마는 멍해진 눈으로 준호를 본다. 준호야, 그걸 엄마한테 묻는 거냐?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씁쓸하게 웃고 나가버린다. 유진도 인사 없이 따라 나간다. 엄마는 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무너진다. 엄마 생각이 많아진다. 내가 뭘 더 해야 되니?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진다. 며칠 후 작은 회의실. 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민수의 프로그램을 보며 감탄한다.
대표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하며 묻는다. 민수 씨, 이거 정말 직접 한 거 맞습니까? 민수 웃으면서 대답한다. 네. 제가 혼자 했습니다. 대표와 팀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 본다. 대표 다시 묻는다. 정식으로 프로젝트 맡아보시겠습니까? 민수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제가요? 그러자 대표는 말했다. 우리가 찾던 사람이에요. 민수의 눈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 그 순간 머릿속에 엄마의 얼굴이 스친다. 엄마, 어디 계세요? 그 시간 엄마는 또다시 가슴을 부여잡으며 벽에 기대 서 있다. 엄마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하하. 손이 떨리고 숨이 차오른다. 엄마는 힘겹게 속삭인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괜찮아져. 하지만 이번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엄마는 벽을 잡고 천천히 앉아버린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민수 이름이 뜬다. 엄마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집어들지만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가슴 통증이 다시 몰려온다. 엄마는 정신을 잃어가며 민수야, 잠깐만. 엄마 여기 있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 전화를 받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다. 엄마는 혼자 단칸방에 쓰러진 후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 시간 민수의 전화가 울린다. 민수는 불안한 느낌으로 전화를 받는다. 전화는 서연이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병원에 있으시대.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민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한다. 민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병원으로 달려왔다. 헐떡이며 병실 문을 열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엄마가 눈앞에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혼자 쓰러져 있다가 이웃이 발견해서 119 부른 거야. 민수의 눈이 붉어진다. 침대 옆으로 다가가 엄마의 손을 꽉 잡는다. 엄마, 나야, 민수. 엄마는 천천히 눈을 뜬다. 우리 민수 왔어? 엄마는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힘이 없다. 미안해, 엄마가 민수한테 이런 모습만 보여줬어. 민수는 고개를 세게 흔들며 그런 말 하지 마. 나 지금 조금씩 잘 되고 있어. 이제 내가 엄마 지킬 거야. 엄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한편 이웃에게 같은 전화를 받은 준호와 유진은 그런 엄마를 멀리서 지켜만 본다. 준호는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고 말을 잃고 힘없이 돌아간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났다. 엄마는 오래도록 병원 신세를 진 뒤 천천히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민수와 서연은 엄마를 자신들의 집으로 모시고 돌보기 시작했고 엄마도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엄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얼굴빛이 밝아지고 식욕도 돌아오고 조금씩 산책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민수의 사무실 책상 한쪽에는 엄마가 웃고 있는 사진 액자가 놓여 있다. 민수는 하루의 시작과 끝마다 사진을 바라보며 말한다. 엄마, 나 많이 괜찮아졌어.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상처를 딛고 단단해진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다. 준호와 유진은 수사 결과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엄마가 우리를 더 도왔어야 했다.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 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피했다. 결국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면회실에서 준호는 습관처럼 투덜대며 말한다. 엄마가 돈을 더 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유진은 바닥만 보며 중얼거린다. 우린 운이 없었을 뿐이야. 모든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이야. 그들의 말에는 후회도 반성도 없다. 오직 책임 전가뿐. 가까이 다가오는 가족도, 찾아오는 지인도 없다. 그들은 끝까지 변하지 못한 사람들로 남았다. 어느 날 오후, 엄마가 민수의 팔짱을 끼고 말한다. 살다 보니 좋은 날도 오는구나. 민수는 웃으며 대답한다. 앞으로는 더 올 거예요. 엄마한텐 이제 나하고 서연이 있잖아요. 엄마의 눈이 촉촉해지면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한 한엄마와 두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